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건 1983년도 초반이었습니다. 물가를 한 자리로 끌어내렸을 때죠. 봐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자신감과 함께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한국 경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자부심도 가질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격이 화통한 편이라서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했던 그가 84년도 경제 운영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자신만의 경제 철학을 쏟아놓습니다. 올해는 하반기 들어오면서 통화량이 적정 수준으로 잡힌 게 확실합니다. 상반기 중에 취한 내수 진정 및 투기 억제 대책에 힘입어서 내수가 적정 수준으로 진정됐고, 한편으로는 수출이 회복되기 시작해서 건전한 성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성장세로 갈 수는 있겠어요? 예,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아니지, 신부총리. 에? 여기 경제기획은 간부들도 있지만은 이 경제라는 건 심리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카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말이지. 안 된다 하면 이게 진짜로 안 된다고. 어려운 것도 자신감을 가지고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되는 분위기로 끌고 가야 한다고. 내년에 무슨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일을 갖다가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수지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84년도 새해 경상수지 적자 억제 목표는 10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가만. 그 작년에는 새 억제 목표 잡을 때 얼마였습니까? 16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이 6억 달러를 주대비행기네? 예? 실은 10억 달러 억제도 어렵게 잡은 겁니다. 그 일을 이래 하면 안 된다니까. 응? 그 전에 경상수지 적자가 얼마였어요? 26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면은 26억 달러 적자 났을 때 16억 달러가 억제 목표였으니까 10억 달러 차이 나는 거 아니요? 내년에도 금년처럼 10억 달러는 줄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따라서 내년 경상수지 억제 목표도 16억에서 10억을 뺀 6억 달러로 잡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하께서 저렇게까지 몰아붙이실 줄은 몰랐는데 난감하구만. 각하의 자신감이 지나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공수사, 그 언론이나 학계를 좀 동원하면 어떨까? 언론이나 학계라면 내년도 경상수지 적자 예상치를 비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야지. 각하께서 막무가내로 명하시니 원. 그렇다고 언론이나 학계를 이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각하가 이런 문제에 이의를 다는 건 워낙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경제기획원 내에서는 10억 달러도 힘들 거라고 했던 걸 억지로 잡아놓은 건데 이것마저 심통치 않다고 하시니. 어떻게든 일을 되게 하는 쪽으로 몰아가자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결정이나 신념에 대해서 공개 비판이 불가능한 분위기. 전두환은 이미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었다. 한편 부산의 국제그룹 회장실에서는 네, 서울 다녀올 테니까 그동안 잘 보고 있거래. 예. 회장님, 그런데 와, 다만 얼마라도 돈을 가지고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개모실장 만나는데 와 돈이 필요한데. 청와대까지 오라는 건 결국 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쳐야 하나. 됐다마 기업이 보이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뭐가 불안하노? 우리가 도적질을 해서 기업 하나 댕겨올 끼다.
아이고, 회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이쪽으로 앉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국제는 별 문제 없으시죠? 요즘 다들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근근히 버티는 정도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국제는 탄탄하지 않습니까? 소문 들어보니까 골프장도 만드시고. 하여간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골프장 관련해서 잡음이 있었습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부지를 매입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예. 그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청와대 비서관이 새마을 성금용으로 돈을 좀 내놓으라 해서 서슴없이 줬습니다. 회장님. 아이고, 이거 누가 들으면 회장님 돈을 빼앗은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쩝니까?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셨잖아요. 지난 얘기니까 그냥 접어두죠. 오늘 뵙자고 한 건 아웅산 사태로 유족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유족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장학재단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말씀인데, 장학재단의 회장님도 참여를 좀 해주시죠. 제가 어떻게 참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사로 들어와 주십시오. 예. 예. 정경유착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 기업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거의가 권력에 기대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웬만큼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권력에 헌신해야 합니다. 어떻게 헌신합니까? 돈을 줘야죠. 특히 5공화국 시절엔 무슨 성금들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자, 반갑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예, 앉으십시다. 네, 편안하게 앉으세요. 1984년 10월 하순 어느 날,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이 부부 동반으로 청와대에 초청됐다. 물론 그 자리에는 국제그룹 양정모도 끼어 있었다. 제가 오래전부터 국내 10대 재벌 회장님 여러분을 부부 동반으로 모셔서 식사나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영 이 시간이 안 납니다. 이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렇습니다. 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못 봅니다. 비서실 눈치 봐야지, 경호실 눈치 봐야지. 또 우리 집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10대 그룹에 들어가진 않지만은 오늘은 본인이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훗날 양정모는 이날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10대 그룹과의 만찬이라는 연락을 사전에 받고 갔었지요. 그런데 전 대통령 옆에는 장상태, 동국제강 회장이 앉아있고 이순자 씨 옆에는 장 회장의 부인이 앉아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제 바로 옆에 우리 동국제강 장상태 회장님 좀 환영해 주십시오. 본인이 특별히 장 회장님을 초청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 장 회장님은 회사도 아주 조마한데 이번에 아주 큰 기부금을 내셨습니다. 새세대 심장재단과 새마을 성금으로 무려 30억 원을 내셨습니다. 참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성금 접수일지에는 동국제강 세세대 심장재단 20억 원, 새마을 성금 10억 원이 84년 10월 8일자로 기록돼 있다. 저 국제 양 회장님, 예, 카카. 지난 여름에 국제가 양산 통도사 골프장을 준공하고 이번에는 또 그 530억짜리 호텔도 신청하신다면서요. 예. 다들 어렵다고들 하는데 국제는 자금이 아주 넘쳐나나 봅니다. 적자만 면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역시 재벌 기업들은 밖에서 보기하고는 다르구만요. 예? 그래서 새마을 성금으로 3억 원밖에 못 내셨습니까? 예. 국제가 지금 책이 몇이지요? 7위로 알고 있습니다. 7위. 맞습니다. 예. 그 위상에 걸맞게 힘을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 본인이 대통령을 해보니까 기업이라 하는 게 그렇습니다. 미혼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거 이거 말짱 거짓말이에요. 예? 왜 미혼놈한테 떡을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양 회장님? 아니, 여보, 왜 식사를... 입맛이 딱 떨어졌다. 오늘 내내 식사도 안 하셨다면서요. 아버님, 급전이라도 끌어모아서 한 10억 원이라도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뭔 구실신하라 까먹는 소리고. 이러다가 화라도 당하면 어쩝니까? 무슨 화를 당하나? 얘는 고무신 맹글어서 여기까지 왔다. 세상 제일 밑바닥부터 기어서 올라온 기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바친단 말이고 지나가는 거지한테 적선을 할 망정 대통령한테 돈까지 바치면서 나난다. 왜 알고? 두 번 다시 말도 꺼내지 말거라. 여보! 재벌과 기부금, 이른바 준조세라고도 불렸던 이 기부금의 성격이나 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러나 그 뒤로도 오랫동안 재벌과 권력 사이에서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온 것은 기부금이었다. 김 과장, 어서. 오느라고 고생했지? 야, 이 청와대 비서실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는데. 역시 대단하구만. 이 사람 별소리를 다 하고 있어. 그래, 급히 하자는 얘기가 뭔가? 자네가 기왕 경제수석실에 있으니까 내막이라도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무슨 내막? 자네 다니는 축협 관련 얘기야? 자네 요즘 속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나 있나? 신문기사로 봤지. 많이 떨어졌다면서? 많이 떨어질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야. 사람도 죽어나가고 있어. 사람이? 아니, 무슨 일로? 농촌 사람들한테 소가 뭔가 전 재산 아닌가? 그게 똥값이 됐는데 뭘 믿고 살 수 있겠나? 그 정도야? 엊그제도 우리 고향에서 2사람이나 농약을 마셨어. 이게 다 전경환이... 이 사람이... 미안하니. 나도 모르게 그만. 하지만 자네도 생각해봐. 126만 원 가던 암송아지가 65만 원이야. 아마 내년에는 20만 원 밑으로 떨어질 거야. 어떤 사람은 반값에라도 팔려고 우시장에 갔는데 그래도 안 팔리니까 집으로 와서 소를 쇠망치로 때려 죽였다는 거야. 이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시 소값 파동의 원인은 소의 과잉 수입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새마을운동본부 사무총장 정경환의 압력이 있었다. 물론 정경환은 책임지지 않았다. 이래서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국민들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하려면요.